와우. 달순의 라이브. 저희가 위클리 세리아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토트넘으로 가는 이야기보단 나초와 왜 자꾸 연결되냐 그렇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해요. 네. 이 사실 근데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먼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말 그냥 왜 자꾸 라치오에서 계속 이게 그 연결이 되고 계속 그쪽에 이야기가 나오나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뭐 먼저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유력하니까 김민재가 뭐 라치오를 가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절대로 아니고 이 이적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최근 들어서 팩트는 라치오와 김민재에 관련된 기사나 뉴스가 많이 난다. 왜 그게 그렇게 요즘 들어서 자꾸 많이 나느냐 요거를 보고 싶은 거지. 예, 그래서 방귀가 잤다고 뭐가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잤다까지만 말하고 싶은 거지 뭐가 나온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귀가 왜 나오느냐? 그쵸. 왜 방귀가 뭘 먹었길래 나오냐. 뭐 요런 것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대로 그래서 네, 한번 시작을. 김민재가 드디어 그래서 과연 이탈리아의 이 푸른 독수리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입으면 근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쿨톤이라 저런 라치오의 하늘색 유니폼 이런 게 입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괜히 한번. 저 독수리는 라치오의 그 문양 때문에. 예, 문양 때문에. 그리고 저기 블루 첼레스테라 그래서 이렇게 하늘 색깔 그 푸른색을 이제 블루 첼레스테라고 그러고 명징한 푸른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에 관련된 나름 얘기들을. 저는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트넘이 왜 김민재와 연결되고 있는지, 왜 센터백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중계도 많이 되고 하고 아는데 라치오는 왜 이렇게 센터백을 많이 구하려고 하지? 그렇죠. 일단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일단은 이 센터백이라고 하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라치오가 지금 시급해서 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특별히 많이 영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무엇보다도.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그 3백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라치오의 감독이 인자기 감독이 일단 세리에 리그 38경기를 이제 치렀잖아요. 그 38경기를 치렀는데 5백이 한 경기고요. 뭐 3-5-2, 3-4-1-2 등등 3백으로 돌린 경기가 37경기예요. 그래서 이제 3백을 이제 그 시즌 내내 돌린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굴려봐도 그 센터백 의 니즈 수요가 당연히 많아집니다. 다른 팀은 2명을 세우는데 우리 팀은 3명을 세워. 그러면 백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당연히 3백은 센터백의 수요가 많아지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세대 교체가 굉장히 시급해요. 여기 라치오가 지금 3백 쓰는데 루마니아 출신의 라두가 33살 만으로. 지금 제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루마니아 출신의 라두가 33살. 그 다음에 루카스 레이바가 33살. 그 다음에 룰리치가 34살. 그 다음에 진짜 최근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는 이 아체르비가 32살. 근데 이 룰리치, 아체르비, 라두, 레이바 요 30대 4명의 수비수들이 다 뭐 25경기, 36경기 이렇게 뛰었어요. 특히 아체르비 같은 경우는 38경기 중에 36경기를 뛰었고 라두도 28경기, 레이바도 23경기 되게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인즉슨 뭐냐면 안 그래도 다른 팀보다 센터백을 많이 쓰는 팀이 수비수들이 나이 든 선수들이 주전 경기를 더 많이 뛴다는 얘기죠. 이제 챔스를 나가게 되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로나라는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쉬긴 했지만 분명히 마지막까지 스쿠데토 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챔스도 나가게 됐죠. 물론 그건 마지막에 조금 미끄러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내년에는 분명히 뭐 챔스에서도 성과를 내던지 아니면 뭐 스쿠데토를 노릴 만한 어떤 그 결과물을 내야 될 거예요. 이번 시즌에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치오가 센터백이 왜 많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제 챔스도 나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경기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도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특히나 이 김민재하고도 링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쿰블라. 라치오에서 제일 처음에 베로나 선수죠? 제일 처음에 링크가 났던 그러니까
라치오에서 넘버 1 픽은 쿰블라였던 것 같아요. 예, 그 20살이고, 예, 20살이고, 그다음에 그 알바니아 국적이지만 어쨌든 이탈리아 여권을 갖고 있고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하고 그래서 이제 링크가 났는데 이 라치오는 전체적으로 스쿼드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쓸 돈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회장이 돈을 좀 푼다고 해도 이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쿰블라처럼 계속 이제 그 입찰 비드 전쟁이 붙어서 몸값이 올라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경쟁이 붙어서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 버린 선수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 그 처음에 제시했던 돈에서 뭐랄까 아직 더 이적료 요청 이런 게 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김민재와 라치오가 계속 링크가 나고 쿰블라를 계속 이제 포기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재 같은 경우도 베이징에서는 네. 이적료를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있어요. 네. 이게 뭐 1,500만 유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를 더 함께 해서 자기네 성적을 더 끌어올리길 바래요. 지금. 네, 지금 그러길 바래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이적료를 주게 되면 또 그거는 할 수 있겠지만 넘어갈 수 있겠죠. 이때 김민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이번에 그 김민재하고 이 라치오의 이 사과를 쭉 봤는데 처음에 김민재 2020년 들어와서 김민재가 유럽 무대에서 이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게 바로 6월 중순부터입니다. 6월 18일 무렵에 그 가디언에 있는 한 그 스포츠 기자가 올해는 김민재의 그 이 비드 소식이 많이 들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때부터 그 전 리그에서 비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PSV도 들어왔고 뭐 라치오, 토트넘 뭐 이런 많은 팀들이 실제로 김민재에게 비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라치오는 쿰블라와 김민재를 놓고 토트넘은 김민재를 놓고 이제 토트넘과 라치오는 또 이제 같이 붙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토트넘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그 비드 금액을 더 이상 안 올리고 오히려 이제 내리기 시작했어요. 레비 회장이 레비 회장이 돈 많이 쓰는 게 많이 아니니까.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1,500만 유로를 예를 들어 그 베이징에서 그 책정을 했는데 대략 한 1,200만 유로 정도를 아마 오퍼를 한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는. 근데 여기까지가 토트넘은 이제 비드를 할 수 있는 맥스였던 거죠. 일단 아시아 선수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워크 퍼밋 문제가 한번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토트넘은 이 1,200만 유로 이상의 돈을 김민재에게 더 드릴 생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토트넘은 김민재에게서는 1,200만 이상을 부르질 않고 이제 나가버리고 라치오는 그래도 계속 아직 1,500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적료로 책정한 이적료로. 지금 저 깔파피에트라라는 기자가 그 투토 메르카토의 기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 로마 라치오 지역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라치오는 이제 그 더 이상 그 쿰블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지 않을 거고 라치오는 이제 쿰블라를 포기하고 완전히 김민재에게 올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이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30일이 되자 이 그 트랜스퍼 마르크트의 이 니콜로 스키라라는 기자가 이제 라치오가 그 본격적으로 1,500만을 비드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게 바로 8월 30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연쇄작용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콘테인데요. 콘테가 이제 한번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들이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잘릴 뻔했죠. 잘릴 뻔하다가 이제 그 유로파리그 끝나고 그 구단주와 만나서 하하호호 하고 이제 밥 잘 먹고 이제 나 스트레스 안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스트레스 안 받지만 구단도 그 자신의 첫 이적 첫 해만큼의 이적료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서로 밝혔어요. 그런데 콘테가 최근 들어서 하는 그 이 선수 이적이라든지 선수 보강에 관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상하게 자꾸 스크리니아르를 내보내려고 하는 경향들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인테르 팬들에게 슈크리니아르는 거의 올 시즌에 센터백 넘버 1, 2, 3를 매기면 아마 거의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잘했던 선수고 본인도 이 인테르 저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콘테는 계속해서 지금 수비수는 센터백은 어떻게든 메울 수 있다. 뭐 슈크리니아르가 지금 몸값이 대략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보면 5천만 정도로 잡히거든요. 오, 비싸네요. 비싸게 잡혔죠.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뭐 직접 1대1로 빅딜을 하든 어쨌든 첼시에 있는 캉테나 은돈벨레를 사달라.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는 만약에 토트넘 팬들은 지금 은돈벨레 빨리 데려가 달라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콘테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떻게 나비 효과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슈크리니아르랑 은돈벨레를 바꾼다고 쳐요. 네. 그 루머대로.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지금 슈크리니아르가 인텔 수비의 핵인데 나가면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슈크리니아르의 빈자를 메워야 될 건데 그 메워야 되는 선수의 1순위가 누구냐면 바로 다음에 얘기할 쿰블라가 2,500만 정도 잡히는데 슈크리니아르가 나간 자리로 쿰블라 본인도 인테르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정료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에서 맞춰지고, 그래서 슈크리니아르와 은돈벨레를 맞트레이드하고 나간 슈크리니아르 자리를 쿰블라가 대신 들어가서 메우고. 그게 김민재랑 어떤 상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쿰블라가 인테르하고 붙으면서 점점 더 몸값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라치오 입장에서는 더 비드를 올리기 어려운 입장에서 쿰블라가 인테르 쪽으로 가버리니까 아예 자연스럽게 쿰블라는 손절을 해버리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김민재에게만 예, 집중하는 김민재에게만 현상으로 집중하게 가고 있다. 돼버린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거죠. 김민재가 그렇게 계속 링크가 나서 그래서 라치오에 왔어요. 그렇다면 정말 라치오의 선수로서의 김민재는 경쟁력이 있는가? 예,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아체르비가 36경기 뛰었죠. 라도 28경기 뛰었죠. 루이스 펠리페가 24경기를 뛰었는데 루이스 펠리페만 23살이에요. 거의 김민재랑 동급이고 파트리시도 27살인가 그런데 저 친구가 지난 시즌에 막판에 또 그 선수 깨물었죠. 그래서 수아레스. 수아레스 빙에서 선수 깨물어가지고 7경기인가 징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그 재개되면 뭐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담이 있고. 근데 바스토스나 바브로 같은 경우는 일단 출전수 자체가 너무 어떤 유의미한 수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저 4명이서 3백으로 이거를 다 돌리려면 4명 중에 3명이 뛰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김민재는 어떤 이 190이라는 어떤 그 피지컬, 그 다음에 23살이라는 어떤 그 군필의 23살이라는 어떤 그런 나이, 그 다음에 그 인자기 감독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체르비나 뭐 이제 뭐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단단하게 하는 건 맞는데 김민재가 굉장히 그 축구머리가 좋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답답하면 본인이 이제 치고 올라가서 연결해주는 이런 플레이도 잘 할 수 있고 또 190의 장신인데도 굉장히 이거 빠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다재다능한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 김민재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1,500만 유로라는 링크를 놓지 않고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거는 인자기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어떤 피지컬적인 면, 그다음에 플레이하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굉장히 아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만약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이 주전급으로 뛸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이 유명한 기자들 뭐 스키라라든지 이런 기자들의 뭐 네. SNS 이런 것도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 8월 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쿰블라 나가고 이게 하면서 거의 김민재로 단독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았는데 아직 몰라요. 예, 진짜 모르죠. 몰라요. 어쨌든 기사상으로는 이게 지금 라치오랑 자꾸 연결되는 이유를 설명을 그런 하는 거지. 거죠. 진짜 예. 어떻게 할지 뭐 진짜 몰라요. 모르는 거죠. 예.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새로운 경쟁 상대들이 그 영입 경쟁 상대들이 이제 라치오에. 라치오의 레이더망에 잡혔는데 그게 바로 아약스에 있는 두 젊은 수비수 듀오입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아르헨티나의, 그다음에 멕시코의 에드손 알바레즈, 이 두 선수가 그 이제 레이더망에 잡혀서 링크가 떴는데 이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는 98년생, 알바레즈 같은 경우는 97년생인데 일단 지금 저기 아약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이제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인데 딱 봐도 어때요? 좀 작아 보이지 않아요? 네. 178이에요. 네. 근데 지금 김민재는 신장이 190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피지컬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약간 좀 덜 고려가 될 것 같고 에드손 알바레즈 같은 경우는 키가 187이고 나이도 97년생이랑 김민재랑 1살 차이 나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 상대는 에드손 알바레즈 쪽이 아닐까. 물론 뭐 마르티네즈도 얼마든지 영입될 수 있고 김민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정말 이적 시장은 아직 한참 남았고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타레 단장의 어떤 역할 이거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치오가 계속 어쨌든 김민재에게 1,500만 유로라고 하는 링크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유도 어쨌든 신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 이유는 타레 단장이 김민재를 너무 좋아한다. 이거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본인의 눈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거, 빠른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런저런 뭐 선수 뭐 스커트진에서 이게 올라오더라도 단장이 직접적으로 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건데 김민재 같은 경우는 이 타레 단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본인이 계속 어떻게든 김민재 에이전트나 김민재 캠프와 연결을 본인이 계속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들을 제가 읽었고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원래 이제 선수하다가 이제 그 라치오 완전 진성 라치알레요. 그 라치오 정말 골수 라치오 팬 선수예요. 이제 이게 우리로 번역되면 단장인데 제가 그래서 왜 타레 단장이 뭐 어디 출신이냐고 그러냐면 선수 출신이라고 물어본 게 이제 이게 여기는 이게 우리가 단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없어서 그래요. 없죠. 예. DS라고 쓰는데 뭐, 이탈리아에서는. 그러니까 뭐 스포츠 디렉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CEO 경영을 담당하는 레비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레비를 단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레비는 회장이나 경영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고 감독이 있어요. 현장에 감독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돈도 알고 현장에서 축구가 돌아가는도 아는 사람이 가운데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걸 단장이라고 해요. 요게 지금 이 단장이라고 하면 그냥 돈 만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번역이 없어서 이래요. 번역이 없었는데 그냥 스포츠 디렉터, 그러니까 스포츠 팀 전력을 강화하고 전력 강화 부장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지 이게 정말 뭐 팀의 제일 헤드에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그러한 타레 단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김민재를 좋게 봤고 저 선수는 분명히 우리 팀에 오면 도움이 될 선수니까 어쨌든 1,500만이라는 링크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라초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입장이에요. 라초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라초가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센터백을 필요로 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지. 김민재가 라초를 간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알고 모르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뭐 토트넘은 뭐 다른 데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데 가능성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이거는 김민재 선수는 어쨌든 유럽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이라고 하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많은 팀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과 이해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거. 또 하나의 입장은 뭐가 있냐면 베이징의 입장이 있어요. 현재 소속팀. 베이징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종료에 대한 약간 뭐 위아래 조정 때문에 그렇다.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덜 뭐 한다. 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슈도 없는 건 아닌데 이 이슈 더 큰 거는 사실은 그 지금 팀 입장에서는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가 중국 리그가 약간 뒤로 시즌이 밀리면서 중국 시즌에서 이 베이징도 더 높은 성적을 더 끌어올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남아서 우리 팀을 위해서 뛰어줄 수 없겠니?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입장들이 섞여 있어요.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뭐 어디로 갈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아니면 뭐 다음에 기약할지 이거는 진짜 몰라요. 모르는 거죠. 김민재는 개인 스스로를 위해 라치오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프리미어리그를 진출하는 게 좋을까요? 저거 제가 사실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가정법으로 하는 건데 김민재가 라치오를 선택한다면 아마 그 이후의 절반은 챔피언스리그일 거예요.